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캡틴 아이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캡틴 아이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요즘 핫한 드라마인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회장님, 순양그룹 회장님, 진양철 회장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때 분석할 때는 아마 럭스 보니카로 나왔는데, 아마 럭스 보니카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해를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예고했던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 주인공 송중기가 열어난 진도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드라마상에는 나오는 진도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요. 진도준은 먼저 순양그룹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양그룹의 회장의 명을 받들어 페이펄 컴퍼니에 있는 돈을 찾기 위해서 외국에 나갔다가 그 순양그룹 일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살해를 당하는 순간 과거로 가서 진도준으로 환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인생 2회차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2회차가 시작되다 보니 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어떤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죠. 또 순양그룹 내에서 진도준의 위치는 바로 진양철 회장의 혼외자식의 아들이기 때문에 후계 구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뭐 회사를 물려받을 확률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진도준은 바로 인생 2회차라는 특혜를 가지고 하는 일, 어떤 일을 다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또 승승장구하면서 돈도 많이 쌓이게 되죠. 그런 모습을 순양그룹 회장 진양철 회장이 보면서 이것 봐라 하면서 계속 지켜보게 되죠. 그러다가 진도준이 하는 것이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젊었을 때 돈에 집착하는 거와 아니면 그런 뭐 예지력이나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보고 얘를 후계자로 올려야겠다 마음 먹게 돼서 바로 진도준이 순양그룹 후계 1순위가 돼버립니다. 순양그룹 1순위가 되면서 진도준은 순양그룹의 형제들에게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죠. 자,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를 클래시컬 동전법에서 분류를 하면 과연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먼저 이거를 분류하기 전에 이게 이 드라마를 보면 이게 완전 판타지 드라마잖아요. 먼저 인생 2회차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바로 로얄 패밀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이건 아니죠. 이건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판타지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도준의 그것이 아주 작다면 이거는 현실 드라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은 뭐 니케는 신인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걔가 이거라면 신은 살아있는 겁니다. 인간은 아주 공평한 거죠. 자, 이건 여담이었고요. 자, 여러분, 과연 진도준은 식물계, 동물계, 광물계 어디에 속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각해 보셨나요? 자, 제 캡틴이 생각할 때는 그 진도준은 바로 동물계의 파충류의 뱀과의 라케시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라케시스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먼저 라케시스는 파충류과에 속하기 때문에 파충류의 특징을 살펴보면 파충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은밀하게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의심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예지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도덕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럼 파충류 중에서도 뱀과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뱀은요, 항상 자기가
피해본다는 피해의식이 있고 자기가 약하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고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리고 뱀은 예고 없이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뱀들이 대체로 보면 미리 선제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기 영역을 침범하거나 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공격하지 막 임의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뱀이 자기는 항상 피해본다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케시스의 특징을 보면 라케시스의 특징이 질투, 경쟁, 언변, 그리고 관심 유도, 그리고 성욕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지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매력적이고 공격적이고 속임수에 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매력을 잘 어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 또 하나 중에 이 사람들은 몸에 딱 붙는 옷을 잘 못 입니다. 특히 넥타이 같은 걸 잘 못 매죠. 너무 깝깝해합니다. 그리고 뱀이기 때문에 온도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을 삼킬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뱀이 한꺼번에 삼키기 때문에 음식을 삼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는데 과연 진도준과 라케시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도준도 보면 인생 2회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자기만 알고 있죠. 은밀하게 알고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은밀하게 돈을 차곡차곡 모읍니다. 뭐 분당에 땅 사는 거, 아니면 뭐 타이타닉에 투자한 거, 나홀로 집에 투자한 거, 그 컴퓨터 회사에 투자한 것들 보면 미리 알고 있고 은밀하게 투자를 하죠. 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은밀하게 투자하고, 그리고 음모를 꾸며서 순양가 그룹의 형제들을 하나씩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의심도 많이 하고, 의심 많이 하는 거는 순양가 그룹의 가족 내력이라고 할 수 있죠. 진양철 회장부터 먼저 가족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양철 회장이 거기서 한 대사가 있었죠. 자기에게 이렇게 대드는 사람은 가족이고 누구고 형제고 없이 무조건 밟아버린다는 것처럼 그런 동물계적인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진양철 말고 진도준과 라케시스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진도준을 분석을 했을 때 그 라케시스랑 라이코포디움이랑 많이 좀 헷갈렸거든요. 많이 헷갈렸는데, 라이코포디움은 지난 시간에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이 라이코포디움이라고 한번 그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라이코포디움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그 회차를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라이코포디움보다는 라케시스 위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비슷한 것 같은가요? 그리고 그 라케시스의 특징 중에 성욕이 강하다는 거 있죠. 근데 진도준은 이런 게 안 맞는 게 하나는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재밌는 주제, 좀 더 멋있는 캐릭터를 찾아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 노래방 가서 노래 불렀더니 목이 좀 가게. 목소리가 지금 변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완전히 그러신지 생각해서 좀 다운돼 있죠. 이게 더 좋으면 다음부터는 이거 찍기 전에 항상 그 전날 노래방 갈게요.